자, 교과 내용. 기본 소리 10페이지, 10쪽에. 자, 10페이지 가시면 이제 부동산 학의 뭐 정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거는 이제 정의를 한번 볼까요? 정의. 자, 이 정의에 대한 내용이 전체 학교론에 대한 압축, 고농축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직접적으로 시험 나오기는 이게 시험 면제 10회, 뭐 15회, 19회, 26회가 출제됐었어요. 그럼 이 가만히 보면 이게 시차를 보면 몇 년 터울이 정도 됩니까? 약 한 4, 5년, 5, 6년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음 차례는 몇 회 출제될 것 같아? 그렇죠. 그때까지 공부하시면 곤란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이런 틀로 출제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경향이 되어 왔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정의란 것은 어느 학문이든 간에 정의는 당연히 압축, 농축한 개념이니까 아시고 들어가야 되죠. 또 시험 이제 이렇게 한 문제, 온 것 한 문제 안 나오더라도 이때처럼 지문에 나와요. 지문에. 밑에 지문. 그 뜻은 어차피 알아야 되지만 지문으로 나옵니다. 지문은 어디서나 중에서 한두 개 이렇게 나오거나.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한다. 자, 이건 참조로 보셨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의 보시면 맨 앞에 이제 부동산 활동에 이런 말 나올게요. 부동산 활동. 자, 부동산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부동산 활동은 사람이 한다. 사람도 하고 뭐 동물도 하고 다겠지. 근데 우리 지금 사람의 주요 관심사니까 그렇죠.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투자자. 이 사람이 이 부동산에 원래 자연 주어진 자연의 공간, 자연 자원, 토지, 또 자연에 대한 위치, 자연에 대한 환경을 사람이 토지 조성하고 이렇게 건축한 거죠. 그 건축. 이런 걸 보고 바로 부동산에 대한 활동, 이렇게 봅니다. 활동. 부동산 활동. 근데 이 부동산이 40년 지나면, 이 아파트가 40년 지나면 재개발하든지 재건축해주세요, 리모델링 해주세요, 이런 현상을 보여주겠죠. 사진 찍으면 현상이 나타나듯이. 그래서 이거에 부동산에 대한 관리적 활동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활동과 현상 둘 중에 하나를 쓰라 하면 이걸 써야 되겠죠. 물론 이 활동도 요 앞에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 자체는 법률적, 법학에서 또 경제적, 그 다음에 기술적 이런 법경기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금방 말씀드린 제가 자연 상태에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합쳐가지고 바로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런 걸 보고 기술적이다. 이거 불러. 기술적이다. 기술적이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관찰되는 그걸 기술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에 관한 법. 자, 법학에서 배우는 건 법은 다른 말로 뭘 배운댔죠? 법은 권리를 배운댔죠. 권리. 민법은 국민 네 권리냐 내 권리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재산이죠. 재산. 권리 다른 말로 하면 재산. 네 재산에 내 찾는 그 민법이고, 공법은 국가 권리, 국가 재산으로서 국민들이 따라줘야 할 의무 규정 사항들이니까 암기 위주, 암기 스토리 잘하면 된다 이랬습니다. 이걸 배운다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분석, 재산 분석 이걸 해야 됩니다. 권리 분석, 경매할 때 이런 데 많이 쓰죠. 권리 분석. 그 다음에 경제, 그걸부터 이제 얼마짜리 가치가 있느냐, 그걸 판단한다고. 그냥 경제란 말을 쓰지만 이 뒤에 사실은 경영이라는 게 붙어 있죠. 경제 가격, 경영 가치, 가치 판단,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돈이죠. 돈. 경제 경영은 돈이지. 이게 얼마짜리가 될 것이며 3억에 사는데 4억의 가치 있을지 이런 가치 판단. 그래서 눈에 가서 보고, 이 부동산 매매할 때도 당연히 가서 보고 현장 임장할 때 이렇게 하죠.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재산 권리 분석을 하시고 최종
3억짜리 시세인데 나에게는 4억 가치가 있다. 3억 5천 가치가 있다. 또는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수 또는 매도. 당연히 매도도 투자입니다. 매도 타이밍이 잘 잡으면 가치가 많아지잖아요.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쌀 때 팔아보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매수뿐만 아니고 수요뿐만 아니고 공급에도 당연히 매매 타이밍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기본적으로 가치. 그래서 법경기 이렇게 본다. 법경기 세 개로. 원래 법학에도 우리 이 권리 분석 차원에 보면 민법, 공법 이렇게 나올 테고 사법, 공법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이 경제, 경영, 사회 심리 다 영향을 주겠죠. 이 학문도 쭉 나열하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기술적, 토목학, 건축학, 기타, 건축공학 등 이렇게 다 나열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압축해서 세 가지로 법, 경기 이렇게 부른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다? 세 가지로.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이라 하는 거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파악되는 이런 것이니까 이 부동산 이게 유형이라고 하죠. 유형.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있습니다. 현장활동 가서 봐야죠. 그 다음에 권리나 경제, 돈은 이거 누구 건지 저당 거 누구 건지 국토인계획부 확인해 봐야 되죠. 나중에. 상대적으로 이거는 실물로 보이고 만져지는 반면에 이거는 페이퍼로 또는 돈, 시장 가격, 가치는 수시로 변동하니까 눈에 안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무형 이렇게도 우리 시험 많이 나옵니다. 형태가 있다 없다 이걸 뒤바꿔 놓고 틀린 거 찍으라. 참 무수히 많이 출제를 했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면 이걸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복합 컨셉 개념. 복합이란 뜻은 많이 씁니다. 복합 신도시, 복합 어르단지, 복합 부동산. 복합이라는 것은 다 함께 모든 것을 고려했다는 개념이라는 뜻이야. 모든 고려한 개념. 모든 것을 고려하면 그러면 이 진정한 부동산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에 대해서 내 외모만 보고 평가하면 형편없다. 내 돈만 보고 하면 너무 가난뱅이다. 별별 없다. 이럴 수 있겠죠. 나이를 보면 나이 중에 뭐 많다 적다. 그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 나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다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 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함께 고려한다. 당연히 다 함께 고려해야죠. 편파적으로 보다면 안 되고 편파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 컨셉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라. 복합 개념. 신도시를 만들어도 특정 도시가 주거용 전원주택지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개발하고 공장을 거부해버리면, 공이 있으면 공장을 거부해버리면 그 도시가 죽어버립니다. 장기화되면. 같이 커야 돼요. 공장도 주거용도 상업용도 공업용도 다 들어가야 되죠. 옛날 대한민국도 그런 도시가 많습니다. 지금은 공장 유치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이미 다 놓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복합신도시, 복합도시로 들어가야 돼요. 복합도시. 부동산도 마찬가지 복합. 법경기. 자, 법경기. 이거 하나, 이제 즐겨 많이 부릅니다만, 또는 경기법. 이렇게 해서 일단 다 해주시고.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했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학교는 시험 2번 출제했습니다. 법경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경제. 그렇죠. 뭐니 해도 만이다. 만이다. 당연히 가치, 가격이라는 속에, 가치라는 속에 다 들어가요, 이게.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기술적으로 멋지게 남향, 이거 토지 같으면 토양 좋고, 기반, 지질, 이런 게 좋으면 당연히 땅 가치도 높아지니까 가치가 올라가겠지. 또, 건축, 건물, 설계도 잘 됐고, 자재가 좋고, 시설도 좋고, 인테리어 좋고, 면적도 아담 사이즈고, 그리고 청수도 좋다.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겠지. 권리 분석해보니까 별로 하자가 없더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 없고 괜찮더라 이거지.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 속에 다 들어간다니까. 다 들어가요. 가격 가치라는 속에 다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한마디로 하면 복합 개념으로, 두 마디로 하면 유무형이고, 세 마디로 하면 법경기고, 인원도 다시 나눠집니다. 중요하니까. 그 나중 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경기에 대한 활동, 이만다 활동. 투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적 활동, 그런 이러지 마시고, 이런 법경기 총체적인 활동을 그냥 활동이라고 합니다. 활동. 활동은 사람이 하니까 사람이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사람이 주체죠. 부동산이 객체고, 당연히 활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40년 되면 이거 재건축합시다, 재개발합시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잖아요. 이건 피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현상. 둘 중에 하나를 정의에 쓰라 하면 요놈 생략하고 요놈을 쓰는 게 좋겠죠? 이걸 선택한 거예요. 부동산 활동,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 부동산 활동하는 이 투자가요. 자, 이건 자, 기억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머리는 이제 요걸 보고 마샬이라는 학자가 캠브리지대 총장 취임하시면서 한 말씀인데, 우리 마샬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아, 옛날에 공부 좀 하신데 공부 안 하고 들어봤으면 주로 미용실 이름도 마샬이 들어가는데, 이 마샬 이분은 가장 유명한 것이 마샬의 가히 양날이론입니다. 이 우양수이고 우선형 공급이 이 균형각입니다. 산발머리가 여기서 정돈이 된다고, 잘린다고, 자원배분. 이 마샬의 가히 양날이론입니다. 마샬의 가히 양날이론. 마샬 미용실, 천국에 보니까, 과거에 제가 인터넷 한번 쳐보니까 들어 많이 있던데요. 아직도 흔적이 있더라고요. 마샬 미용실. 이 마샬은 이분이, 알프레드 마샬 하는 분이, 머리는 쿨해야 된다. 쿨헤드. 냉철한 이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쿨해야 합니다. 근데 가슴은 쿨해야 되겠습니까? 따뜻해야 되겠습니까? 따뜻해야죠. 웜 하트. 따뜻한 가슴. 물론 이건 시험 안 나옵니다만, 그걸 우리가 번역할 때 효율성, 형평성이라고 사회과학에서, 전 세계 사회과학에서 효율성, 형평성, 능수, 이 세 개를 가장 많이 쓰죠. 사회과학 책. 그 속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쿨헤드. 냉찬 이성. 냉철해야 합니다. 경제학자는. 그렇지만 따뜻한 가슴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웜 하트. 이 따뜻한 가슴을 이제 형평성, 평등성, 공정성, 공평성, 공법, 공익추구 가슴에 안고 다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념으로 부동산 활동을 하셔야 되죠.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활동은 공평성이 제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공정성, 공평성. 그렇죠? 이게 가장 가치가 있죠. 만약에 시장에서 갭 투자 많이 한다. 그럼 핀센터 정책 해야 다 함께 살아가죠. 그런 식으로. 자, 이건 이제 효율성이라고 하는 효율성. 이 효율성은 주로 이제 사적 주체이고, 사적 주체. 자, 사적 주체. 형평성은 공적 주체겠죠. 공적 주체. 한자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자, 이 산은, 그러면 이 벼하변이지. 여기 벼를 생산해서 내 옆구리에, 옆구리 낀 모양입니다. 이게 모양. 형성문자. 끼고 내 것 찾아가는 거야. 추수로 해서 내 걸 가져가는 사익 추구에서. 여기 이제 사익이고, 사익. 요건 내 옆구리에 너하고 나눠줄게. 얘하고 쟤하고 나눠줄게. 공익 추구에, 공익 차원. 법은 공법이고, 사익 차원 법은 사법. 우리 민법, 상법, 이런 거겠죠. 우리 1차 과목의 사익 추구. 또는 공익 추구. 자, 공적 주체. 근데 이 부동산은, 땅은 공적 주체, 공공재 기능이 강할까요? 사적재 기능이 강할까요? 토지가 원래 선천적인 토지는 자연현상입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연의 선물을 했죠. 자연의 선물은 우리 모두 다 거다, 네 거다, 내 거다. 우리 모두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넘버원 1섹터래, 1섹터. 1섹터. 이 중인데 이 섹터 잘 알았는데 요놈이 2섹터라. 사적적 기능이 2섹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출발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일단 토지, 부동산에 오면 부동산은 공공재, 공공개념, 토지 공개념 이게 강조가 되죠. 내 옆구리 차고하는 내 거다라고 차고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 것이다 하는 이 기능이 먼저 강하죠. 그래서 공공재 기능 강한 공평성, 평등성, 공정성, 형평성, 정부, 공공단체는 이러한 이념이 달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슴에 이념을 안고 부동산 사고, 보유하고, 팔고, 개발하고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지. 형평성. 이게 제2섹터입니다. 사적 주체. 근데 땅도 사실은 사적으로 사고 팔고 하잖아요. 옛날 오래전엔 물론 이 토지가 매매 대상이 아닐 때도 있었고, 왕거거나 영주일거나 이렇게 당연히 소작하거나 노예시대 그런 경우 있었지만은 지금은 땅도 사고 팔고 하고 있죠.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무시해버리기 위해서 토지는 모든 것이 아래 있다. 발 아래 있다. 사고 팔아라.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사고 팔기 힘드니까. 그래서 미국에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 같은 리얼트칸 협회에서도 발 아래 있다. 토지는 사고 팔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적 주체, 사적재인 게 많죠. 사적재. 사고 파는 대상. 사적재, 사적 주체. 그래서 이게 사적재는 누구냐 하면 우리 개인도 개인 사적으로 맞죠. 사적. 개인 기업 또 재건축 재개발 조합 등 다 사적주체. 공적주체는 당연히 정부도 있고 또 뭐 공공단체, 정부, 지자체 조합 또는 우리 뭐 LH도 당연 공적 주체겠죠. 각종 공사 등 이렇게 해서 공적 주체. 이걸 뒤집어 놓고 틀린 거 찍으라고 출제를 들어 많이 했어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사적주체지 공적주체가 아니잖아요. 여기 넣어놓고 틀린 거 이렇게 해서 출제하기도 하고 또 공적주체를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틀린 거 찍어냈어요. 이렇게 출제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와 아빠, 여자와 남자, 조화. 그 조화로운 상태를 보고 이 능률설이에요. 능률성. 능률적이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싸우면 능률적입니까? 비능률적입니까? 비능률적이고 능률적 못하겠죠. 그래서 능률적이라는 것은 바로 여자 남자, 엄마 아빠 조화로운 상태 이걸 능률적이다라고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죠. 그러면 이 세 마디 중에 자 이어서 이제 이건 넘버 3 이가 사적 주체 더하기 공적 주체 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 이런 말 많이 쓰죠. 민간 이건 뭐 당연하지. 이거 한반도 부속도서가 있으면 저 여기는 보존을 해야 되고 또 이쪽에는 개발을 해야 되겠고 개발과 보존과 개발 대한민국 전체 보시면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 조화롭게 개발과 보존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능률적으로 국토가 개발과 보존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3섹터. 자, 이것은 어디라도 기본적으로 닿습니다. 정치판에 가보면 보통 이제 이건 성장과 분배 어느 게 성장이고 어느 게 분배일까? 그렇죠. 여기 분배겠죠. 그죠? 분배론, 성장론. 분배가 앞서냐, 성장이 앞서냐? 에? 분배가 앞서냐, 성장이 앞서냐? 또, 그렇지. 그 뭐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둘 다 조론 제3의 정치당이 있어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 좋을 텐데 서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게 많잖아 정치에서는. 그래서 그 당하는 게 국민이죠. 그 사이에 조화롭게 운영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 국가가 능률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사실 많죠.
그래서 능률적으로 정치가 그렇죠 되면 더없이 좋을 거다. 어디라도 다 써먹습니다. 사회과학은 이 세 가지. 머리 효율성.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머리는 내 머리, 네 머리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하는 그걸 반드시 붙여놓으시고 머리에. 가슴은 어떻게 됩니까? 가슴은 형평성, 공정성, 공평성, 평등성. 가슴. 머리와 가슴 조화로운 상태를, 머리와 가슴이 조화로운 상태를 뭐란다? 능률적이다. 이렇게. 능률성. 반대로 만약에 가슴이 쿨하고 머리가 온, 따끈따끈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정상이 아니지. 그래서 이 세 마디 중에 이 정의에서 한 마디 골라 쓰라면 어느 걸 써야 조화롭겠습니까? 부동산 활동의 현상 말고 활동했지? 부동산 활동에 뭐라고 써야 된다? 능률화. 이렇게. 능률한 뜻은 그 속에 얘 둘이가 있습니다. 머리, 가슴과 머리가 조화롭게 된 상태를 능률적이라 합니다. 현실은 비능률적이 워낙 많습니다. 비합리적 많고 제한적 합리성이 많지만 일단 모토 제시는 능률적으로 하라고 해야 되겠죠. 이 능률화. 그 다음에 능률화 원리. 이게 이론. 응? 때론 똑같은 용어로 바꿔가 이 과학성. 이렇게 나와있어. 책에 나와있죠. 책에. 이론. 과학성. 이렇게도 불러요. 그 밑에 박스에 있네. 박스. 그 다음에 응용 기술. 이게 실무라 한다. 실무. 그러면 이론과 실무. 간단하게. 지금 뭐 이론과 실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나중에 한 3, 4년 때 진행하면서 그때 3, 4, 5, 6월 달 가면서 그때 과학성, 기술성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고 지금은 그냥 이론 실무 이렇게 하면 돼. 이론 실무를 개척하는 종합이다. 단편이다. 당연히 종합이죠. 종합 응용 사회학이 되지. 종합. 이 종합이란 말이 저 앞에서 이미 나왔어요. 앞에서 세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세 번이나. 이 종합이 다른 말로 뭘까요? 법, 경기 해도 되고 유무형 해도 되고 복합 개념 해도 되고 이게 다 종합이라는 뜻이라. 종합적으로 나를 판단해야 나의 정확한 가치를 안다 이런 얘기지. 종합.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 여러 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순수 과학이 아니고 순수 과학이 아닌 응용 많이 합니다. 응용. 당연하지. 토지 1억짜리 사가지고요. 건축비가 1억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1억인데 우리 자연과학은 1 더하기 1은 2만 답이 되지만 이걸 3억에도 팔고 5억에도 팔고 1억 9천에도 팔리고 희한해요. 그 상당히 응용을 잘해가지고 그죠? 서로 토지 건물을 잘 만나면 가치가 시너지가 훅 올라가지.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봅니다. 응용 과학이다. 이 과학 중에서 우리 과학을 중세부터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 자, 사회 영어로 쓰면 소셜 이렇게. 전 세계 경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용어 소셜입니다. 소셜. SNS 이렇게 하듯이 소셜. 하다못해 요즘 우리 동네 맛집을 운영하더라도 SNS를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경영자들이 당연히 가장 화두로 삼는 용어가 소셜입니다. 소셜. 사회과학. 자, 사회과학인데 자, 사회과학. 우리 저 과학도 일단 구분해야 돼. 얘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들내미가 자연만 공부하기 좋아한대요. 자연을 공부하고 너무 많이 해서 또 연구까지 들어간대. 자연을 좋아하면 사람은 별로. 그러면 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자연 계속 빠져 있으면 야는 자연대 보내야지. 학교에, 대학에 자연대 중에서 뭐 물리학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물리학과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받아가 나사 가가지고 지구 대체할 별 하나 고르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 이제 자연 대 자연을 좋아하면 물리 대 간다. 우리 자연하고 물리하고 똑같은 뜻이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연, 물리. 자연, 물리. 요 자연 해가지고 시험 나오는 게 주로 뭐가 나오냐면 자연에 우리 토지, 이 산도 임야도 마찬가지, 들판도 마찬가지고 이 자연은 공간이 있죠. 공간. 자연에 공간이 있잖아요. 자연의 토지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의 토지는 우리가 막대한 부를 형성하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자연자원. 그 다음 자연의 토지로서 이건 위치가 있죠. 분명히 위치. 당연히 위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토지로서 환경의 하나의 구성분자지. 우리 환경 속에는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동산 부동산 나눈다면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체 환경 중에 부동산은 한 부분이죠. 그거 가지고 시험 나왔다고 하시면 부동산은 자연의 환경의 한 구성분자이다. 이렇게 당연히 그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고 이거 용어가 우리 시험에 벌써 엄청 많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억한다면 자연의 토지는 신의 선물이 아니고 자연의 선물인 토지는 공간도 존재합니다. 토지는 막대한 자원이죠. 세계적 부형성하는 대단한 자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도 존재합니다. 환경 구성분자입니다. 이렇게 이 말만 쓰면 이런 말만 쓰면 이게 바로 여기는 돈 냄새인 경제 경영도 아니고 권리 냄새도 안 납니다. 그냥 자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기술적 속에 하나 들어가는 기술적. 여기다가 토목공사하고 건축하게 되면 여기까지 합치면 이제 기술적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사람 손 댄 거고 사람 손 안 댄 거예요. 사람 손 안 댄 것, 사람 손 댄 것 해서 둘 다 그래도 만져지고 보이는 유형의 기술적이다. 이렇게 부르죠. 기술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중에서 경제적인 개념이 아닌 것은 가면 이것 중에 하나 찍어 부르면 이게 답이죠. 출제를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암기는 별 필요 없지만 굳이 암기한다면 오히려 시험 잘 나오는 거 공자, 위환, 건축이다. 토지 건물이다. 이런 정도. 공자, 위환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왜 기억 안 해도 되냐면 이렇게 나오면 또 달라요. 여기다 공간 가치, 위치 가치란 말 들으면 도이제.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라. 또 공간에 대한 권리, 위치에 대한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엄청 많이 써야죠. 이런 거 나오면 바로 법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앞머리다가 이어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양해야 되고 돈 냄새 안 난다, 권리 냄새 안 난다 그러면 자연이지, 기술이지.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나오는 계속 공부해야 하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딸내미는 초중고까지 계속 사람을 좋아한대. 사람을 친구 만나기 좋아하고 늘상 엄마 아빠 친구까지도 지가 끼어가지고 일일이 간섭 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한대. 그럼 사람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럼 얘는 자연대 보낸다, 인문대 보낸다. 인문대로 가야 되겠죠? 인문대. 그죠? 인문대. 사람을 좋아하니까 인문대. 대학 가면 자연대, 인문대, 사회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자연대는 자연 좋아하는 사람들. 인문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인문대. 철학과, 어문학과, 불어불문학과, 국문학과, 중문학과, 이런 역사학과.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학과. 이런 게 인문대 속에 있지. 인문대가 생기기 좋고. 그 다음에 자연 중에도 부동산하고 자연 중에 이 부동산, 임야, 들판 이것하고 사람하고 관계 이걸 좋아하면 어디 간다? 사회대, 사회과학대학. 그래서 우리가 1차 과목에서 부동산학개론은 경제, 경리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상대죠, 상경되고 그 다음에 민법이나 2차 공법은 이건 법대죠, 법대. 법대도 상대도 이게 사회과학대학입니다. 사회과학대학. 분명히 법 공부할 때도 민법은 개인 사익, 저 건물은 내 거야, 나의 권리야 이런 문제. 공법은 국가에서 이 부동산을, 이 땅을 국토계획에 따라서 국민들이 규제받은 상태에서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세요. 이런 거죠. 그
그래서 부동산과 사람관계에서 필요한 법대, 상대, 이게 사회과학대입니다. 대학에서는 사회과학대. 자, 제가 굳이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이게 사이사이 시험에 항상 책 보면 전면에 이게 등장하니까 좀 괴롭힌다고요. 중세는 이렇게 구분했어요, 중세.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은 이 부동산이 1억짜리인데 이 양반 만나가지고 2가 아니고 3억의 가치, 5억의 가치가 생긴다니까. 1 더하기 1이 자연과학은 2죠. 2만 답이라. 다른 것 하면 틀려요. 근데 사람 만나가지고 3도 되기도 하고 30억 될 수도 있고 또 3억이 2억이 될 수도 있고 1억 5천 될 수도 있다니까. 이 변화무쌍한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플러스 시너지, 흔히 이렇게도 부르죠. 플러스 시너지, 마이너스 시너지. 시너지가 없다. 세상은 세 가지. 셋 중에 하나 선택 문제. 가치 있다, 가치 없다, 하나만 하다. 셋 중 하나 선택. 요걸 선택합시다 하는 것이 줄기차게 나옵니다.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 공부 공부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문제를 수학처럼 3은 크다. 2보다 1 더하기 1보다 또는 1은 1 더하기 1, 2보다 적다 이렇게 표시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따지면 이렇게 변동하죠. 사회과학은 수시로 변동하죠. 그래서 변동선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과학. 과학이란 것은 사이언스, 영어로는 사이언스, 과학. 인간의 유용성을 증대시켜주는 그러한 각종 부동산이나 또는 체계적 이론, 이런 과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보시면, 자,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죠. 자, 이 부동산 학개론인데 이렇게 되지. 부동산에 대해서 배웁니다. 뭘 배우냐 하면 이 부동산에 대한 자산, 돈을 배우고 경제경영에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 권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은 선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부연계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시험 매년 거의 출제하시피 하는 거. 부동성, 부정성, 영수성, 개별성 그 대표인 바로 부동성, 성질 이런 특성이 있다고. 부동산은. 이런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그 요거 자산 공부하는 경제, 재산 공부하는 법, 요거 공부하는 기술적 법, 경기 이걸 배운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 이 활동이 법, 경기 활동이었죠. 부동산 활동의 능력과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일단 잡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사람 하나 기억하면 돼요. 형평성, 효율성, 능률성이라 했지만 다 가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가치. 한마디로 가치. 자, 그 다음 오른쪽 11페이지 보시면 학문적 성격. 자, 학문적 성격. 부동산 학개론의 이 학문적 성질이 뭐냐? 어떤 성격을 가지냐? 너의 성격이 뭐냐? 보시니까 종합 성격이 있더라. 당연하죠. 법경기, 유무형, 복합경영. 그럼 됩니다. 시험 그것만 나오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나중에 한 자구, 복합 부동산 하면 복합 등기된 동사이다. 이런 뜻만 비교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종합 응용이죠. 응용. 이미 이어서 응용해봤잖아. 종합이기 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 이게 응용이지 순수,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게 아니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경험. 구체적인 경험과학입니다. 구체적 경험과학이지 추상적 먼 미래. 지금 우리 4차 산업이 속속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4차 산업 다음 뭡니까? 5차 산업이겠죠. 우리 1, 2, 3차는 인간을 도우는 도구가 생겼으면 4차 산업은 인간 대체할 수 있는 게 들어온다. 그죠? 로봇이, AI가. 그러면 나중에 인간이 밀려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4차 산업이 그 미래입니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5차 산업은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인간이 이제 기계를 조종해야 되지. 로봇을 조종해야 되니까 인간의 생각을 이 기계에 저 기계에 넣을 수 있는 오장육부도 마찬가지고 분해해서 이동을 하고 할 수 있는 기계를 장악하는 이런 산업이 5차 산업이 아니겠나. 완전히 기계를 장악하는, 로봇을 장악하는 인간을 위에 둬야 되니까 그런 게 5차 산업이 아니겠나. 그렇지만 지금 볼 때는 추상적이죠.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 안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상당히 경험할 수 없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추상적이지.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또 선언적인 게 아니다. 선언. 우리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배가 고프다, 기침한다, 이건 이 선천적으로 하는 거야. 이런 선언이 아닌, 추상적이 아닌, 공상이 아닌 구체적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지. 그리고 규범 과학이다. 규범. 예로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비규범은 투기겠죠. 투기하지 마시고 투자를 열심히 합시다 하고 전체 이렇게 학교론 전부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투기도 많잖아요. 규범 과학이다. 그러한 사회과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학교론의 학문적 성격은 종합, 응용, 구체적 경험, 규범, 사회과학입니다. 이 사회과학 자칫 다르면 돼. 이 사회과학은 종합 사회과학이고, 응용 사회과학이고, 경험 사회과학이고, 규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하면 돼. 자, 15페이지 넘겨봅시다. 15쪽. 15페이지 가시면, 한 7째 줄에 가면 동그라미 2번에서 주체. 얘가 나옵니다. 얘가 나옵니다.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제1섹터가 공적이다, 사적이다? 공적 주체. 그 다음 제2섹터는 사적 주체, 효율성 추구. 그 다음 제3섹터는 당연, 그죠? 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 제3섹터 능률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제가 효율성, 형평성, 능률성 이렇게 써놨지만 다 연결이 됩니다. 계속 개념이 연결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만든 거 17페이지 한 장 더 넘기시고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같아요. 자, 17페이지 넘어가시면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비교해놨죠. 아까 제가 법경기 활동, 법경기 현상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단어 쓰라면 이 단어를 제목에 정의에는 썼을 뿐이다. 그 보시면 활동.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여러 가지 행위다. 이 여러 가지 행위가 법경기, 세계로 얘기하면 법경기, 유무형, 복합 개념이겠죠. 그 말이. 그 밑에 보시면 주체는 사적 주체, 개인기업, 공주체, 정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등 제3섹터는 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과 보전. 똑같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310페이지 넘어갑니다. 310페이지. 310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개발 주체가 나옵니다. 보입니까? 이것도 옛날 간간히 이렇게 한 번씩 출제했으니까. 자, 공적 주체 제1섹터, 사적 주체 제2섹터, 그 다음 제3섹터, 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 개발을 하든 보전을 하든 상관없죠. 다 똑같아요. 자, 다시 이제 1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2페이지. 다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저기 보면 Q 있습니다. Q. 자, 이제 학교는 제가 상대적으로 문제를 조금 많이 풀 텐데, 우리 이 객관식 공부하는 부동산 학교로니까 배우는데 이런 잡념도 지으시고 저런 잡념도 지으시고 처음 공부할 때 책상 위에 공자왈, 맹자왈, 집중, 몰입하시면 금방 점프가 됩니다. 빠른 속도로 상대적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점프해서 고득점으로 합격하게 되는데요. 현실은 어렵죠, 사실. 일도 많고. 또 왼손에 이론, 오른손에 문제. 객관식에서 가장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운전면허증 딸 때도 마찬가지죠. 장한 이론 설명되어 있는 책만 보면 곤란하잖아요. 기출문제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야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되고 문제 보고 이론 보고 문제 보고 훨씬 더 빨리 정리가 되고 나중에는 같이 동시 어느 걸 하나 봐도
문제가 이 문제가 이 이론이 이렇게 출제되도록 한 스타일도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이 됩니다.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 권으로 단권화시켜서 요약집 이것만 봐도 스타일도 알고 바로 빠른 속도로 짧은 시간에 한 권씩 뚝딱뚝딱 뗄 수가 있게 되지. 그래서 항상 객관식을 빨리 하는 방법은 무슨 공부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인중개사는 이론만 뭐 6월달까지 하고 나면요 거의 학교 못합니다. 옛날에 그런 학원도 많았고 그렇게 상담은 또 참 많더라고 전국에서. 큰일 나고 바로 기출문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기출문제 이론 확을 계속 설명하고 나서 그냥 넘어가고 어떤 스타일을 모르잖아요. 반복도 확인 기출문제 풀면 확인이 됩니다. 이 문제 중에 학원과 예상 문제는 제가 고백합니다만은 사실은 학교론 기출문제 학원과 너무 엉터리 많아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때로는 요즘 조금 좋은 문제도 어쩌다가 나오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한 10년 전에 사실은 분수학교론 책이 1200페이지 뭐 4000문제 풀어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보면 문제가 다 틀려 내용이 틀려. 그걸 갖다 여러 번 수백 번 생고생 반복해가지고 암기대가 건강히 60점 맞추고 이런 식이야. 50점대 60대 민법도 올라가고 민법은 그대로 고지고대로 법대로 나오니까 틀린 게 거의 없지만 학교는 엉망진창했다고 과거에. 이제는 최근 기출문제가 가장 검증력이 크니까 보시고 이렇게 해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한 이론만 계속 설명하는 게 아니고 관련 문제 기출문제를 풀도록 이 기본서에 기출문제를 조금 더 넣어놨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시간 전략 차원에서도 자, 꼭 Q 보시면 Q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것은 원래 학교론 출제 스타일은 가장 맞는 것은 가장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하는 스타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00% 맞는 말도 100% 틀린 말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장 틀린 것, 가장 맞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학교론. 그래서 원래 학교론은 OX로 풀면 안 돼요. 이게. 법은 OX가 또 가능하기도 해요. 법이 아닌 걸로 하면 되니까. 학교론은 100% 맞고 100% 틀리다. 아들 말은 100% 맞고 딸 말은 100% 틀리다. 딸 말은 100% 맞고 아들 말은 100% 틀리다 맞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실제. 그게 이제 사유하기 때문에. 자, 1번. 부동산 학은 부동산과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법, 경기, 측면,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 이렇게 처음에 풀 때는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이것도 100% 맞다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사랑의 정답이 있다 없다? 없죠. 그걸 말로 한마디로 표시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대표로 그냥 이렇게 모양을 내거나 사랑한다 또는 미소를 띄우거나 또 가슴 끄덕거나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죠? 그게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완벽한 정의도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학의 정의를 했잖아요. 정의. 실컷 공부했는데 완벽한 정의가 못 됩니다.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처음 할 때는 그 정도로 하시고 패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과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건 김영진 교수 정의를 그대로 옮겨놨죠. 맞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정의도 김영진 교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고인이시니까. 그 밑에 미국 정의 링과 다속하는 그분은 시험 나왔고 시험 나와요. 링과 다속 이렇게 라면과 단무지씨 이 사람들은 또 시험 나온다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과학이다. 맞는 것 같죠? 그 다음 4번 부동산 학이 추구하는 같이 나왔습니다. 가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투자론에서 배우는 투자 가치. 카운트를 잘해야 된다. 계산을 잘해야 된다. 민간 부분에 한정해 볼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한다. OX. X. 민간 부분을 볼 때는 머리를 중시합니까? 가슴을 중시합니까? 머리. 효율성. 여기 답이지.
민간 부분은 효율성, 정부 부문은 가성, 형평성, 공평성, 공정, 공법 이렇게 가셔야 되고 바로 사축제 이걸 뒤집어 놓고 이렇게 여러 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100% 틀린 게 확인이 되죠. 맞는 것은 100% 맞는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틀린 것은 거의 99% 이상 100% 가까이 틀린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쉬워요. 틀린 거 하나 찾으세요 하면 문제가 쉬워진다. 5번 부동산 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맞죠? 벌써 우리 집 식구만 해도 아들, 딸, 부인 또는 남편 관계만 해도 복잡한데 그렇죠? 다 복잡하지. 자, 그렇게 해서 문제. 이 문제 금방 푸시면 뭐 크게 어렵습니까? 안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 하면 딴 생각 계속 해서 하실 거나 그렇겠지.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그렇다. 전체가 처음이라서 뭐 너무 쉽게 했겠지 이리 싶지만 똑같습니다.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가시면 아마 점수가 고득점 나올 거예요. 저는 보통 제 수업 저도 뭐 공인중개사 강의도 한 15년 했지만 옛날 공인회계 세무사, 감정평가사, 각종 금융자격증 뭐 웬만한 거 다 해봤어요. 오랫동안 하면서 그 점수를 고득점 하는 주로 그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개론 같은 경우도 특히 워낙 이게 어지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지럽게 할 필요 없어. 이 사람 단순화시켜가지고 기억하시면 또 그게 정답이고 그래서 바로 점수가 자기도 모르게 7, 80점 이렇게 나와버려요. 90대 가까이 나온 분도 많았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맞을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하는 공부니까 하니까 그래 나온 거지. 이거 맞으려고 노력한 건 아니야. 뭐 한 7점 정도 목표로 하면 되잖아. 그죠? 7점 목표했더니 8, 9점 나왔다. 이거지. 8, 9점 목표로 두고 한 게 아닙니다. 한 해로 이런 게 있어요. 학원과 모의고사 쳤는데 대한민국의 제일 큰 또 출판사 중에 나온 모의고사 쳤는데 학교는 시험 성적이 보통 3월달부터 모의고사 치죠. 3월달, 4월달, 5월달 쭉 해서 모의고사 칩니다. 학교론이 40점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강생이 제가 학원과 모의고사 학교론 신경 쓰지 마라. 누누이 강조해도 그게 안 bek히죠. 그래서 한 40문제 나오면 한 10문제는 풀지 마라. 시험하고 상관없다. 틀린 거다. 전혀 시험 안 나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저를 이상하게 본다니까. 저 양반 미쳤나. 대한민국의 최고로 하는 학교론 선생님들이 만든 문제인데 시험 안 나온다. 틀린다. 하고 막 X하고 푸니까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근데 그분들보다 제가 아마 넓게 깊게 한 거는 틀림없을 겁니다. 공인회계사 투자론 재말름 해도 한 5년 강의했고 경제학만 해도 제가 감정평가사 경제학회계학도 한 5년 강의를 했었어요. 옛날에. 깊이 넓은 것만 해봤으니까 제가 막 넘겨줄게 한 말씀 드립니다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솔직히 고백하면 이렇게 벌어가 마지막까지 계속 1차만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해도 2차 하라 해도 2차세요. 잊어버리고 2차세요. 이거 시험 점수 많이 나오면 떨어집니다. 이분 강의를 듣고 80점, 90점대 나온 사람도 실제 많이 있어요. 옛날에 제 학원에서. 의미 없습니다 해도 설마 그래도 학원에 모의고사 1등도 하고 이 정도 같으면 1등이거든. 1등도 하고 했는데 떨어지게 하겠나 했는데 뚝뚝 떨어져 보고 그런 사례가 많아요. 학원과 모의고사 1등한 사람이 매년 떨어졌어. 제 학원에서는. 어처구니없게도.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졌다고요. 이제는 좀 제발 바로 돌아오겠지만 그래서 이거 40점 나온 사람하고 45점, 47.5 근데 이거 85점 나온 사람이 떨어지고 40점 나온 사람, 이 40점대 50대가 거의 다 걸린다니까. 1차 합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1차만 볼 때 특히 학교론에서 그런 사람이 벌어집니다. 1차를 그래서 이게 대단한 딜레마인데 대단한 딜레마입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열심히 공부해 고득점 했는데 떨어지고 공표를 적게 했는데 뭐 이상한 점수가 툭 튀어나버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외우고 뭐 하면 별 의미가 없다. 의미상실. 재수, 삼수, 장수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현실이 그렇더라. 제 개인 주관도 약간 들어가 있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인문서니까 여기서 상세할 필요는 없고요. 저 뒤에 넘어가시면, 25페이지 한번 볼까요? 25페이지. 이미 간단히 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의 개념은 단편 중점 개념이다, 복합 개념이다. 복합 개념. 그래서, 오른쪽 25쪽에 보니까 법 개념, 법률적 개념, 협의, 광의. 자, 협의는 좁은 의미겠지. 협의. 좁은 의미다.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 그대로 협의,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니까 광의 하나 나죠. 광의는 광장처럼, 협의는 협곡처럼 좁은 거고, 광장처럼 넓은 의미,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돼요. 패스. 그 다음에 28페이지 가시면 28쪽에 경제적 개념. 자, 경제 경영 개념인데, 자, 요건 또 시험 상대적으로, 중요하니까 앞으로 계속 전체 영향을, 학교는 전체 실제 영향을 다 주는 겁니다. 경제적 개념. 자산 자본. 이미 우리 T에서 했죠, T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T에서 내 돈 1억, 남은 돈 2억, 합치면 무슨 돈? 자산 3억, 총 자본입니다. 이렇게 했지. 이 자본으로서, 이게 원룸 3억짜리로 바뀌어 있어요. 자본으로서 부동산, 자산으로서 부동산. 이건 경영을 했어요. 원래 경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영이라, 경영은 이렇게 투자했죠. 투자하면 부극대, 가치극대 경영을 했죠. 그 다음에 요놈을 시장에서 거래합니다. 수견마가 거주용으로 아파트 하나 사면 소비재라고 합니다. 소비재. 우리 가게는 소비주체라고 합니다. 기업은 생산주체. 이 건설회사 사는 대우건설이다.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 같으면 건설 업체, 주택건설 한때 1위 했었죠. 여기는 기업이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체고, 그 다음에 수견마가 주거용으로 아파트 분양받으면 가게는 소비주체라고 합니다. 집에서 커피 한잔 마시는 거 학원에서 커피 마시는 거 다르죠. 학원에서 커피 마시면 이건 개인 기업이고 법인 기업이니까 생산용으로 커피를 드신 거고, 집에서 커피 마시면 소비용으로 커피를 드신 겁니다. 그렇듯이 다 다릅니다. 소비재고, 그 다음 이걸 나는 아파트 두 채, 세 채 사가지고 임대 또는 갭 투자, 임대용으로 샀다 그러면 투자재로서 부동산이야. 투자재. 그리고 갭 투자, 투기용으로서 부동산, 이렇게 본다고. 또 이걸 분양 대행사한테 갖다 넘기면 상품이래. 상품으로 부동산. 대우건설이 직접 분양하면 만든 제품으로서 부동산. 또 만들 때, 아파트 건축할 때 택지비, 건축비, 생산요소죠. 생산에 투입되는, 인풋되는 그런 용어로 볼 때는 생산요소로서 부동산. 그 중에 택지비, 건축비 이렇게 나눠지. 그래서 이거는 요런 것은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이렇게 경제란 것은 수요 공급부터 거래되는 거죠. 돈 주고 사고, 다 돈 주고 샀잖아요. 돈 받고 팔고, 이렇게 했지. 생산요소, 택지비 시장, 건축시장, 이렇게 있죠. 마찬가지로. 다 거래되는 경제, 그리고 투자하는 경영. 그래서 경제, 경영 용어다. 권리는 법적 용어이겠죠. 그래서 이걸 따로 암기하지 마시고, 암기 필요 없습니다. 처음 하시면 약간 썩만 데서 들리지만, 나중에 X, 이건 사실 거래한다는 말은 X거든, X. 요건 T거든. XT에서 다 있는 겁니다, XT에서. X가, T가 나중에 하시면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뻔하게 오른쪽, 왼쪽, 오른팔, 왼팔 또 나눠서 여자, 남자 자동으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쭉 넘기시가지고 30쪽에 가니까 도표 보니까 복합개념 보입니까? 복합개념 여기다가 심심하니까 별표 한번 쳐놓으시고 복합개념 30페이지 가운데 도표 보니까 부동산 유형, 무형, 법경기 나오면서 복합개념이라고 보이지? 예, 그 복합개념. 그럼 보나마나 우리가 학계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경기로 간다는 거 벌써 보였죠,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법경기로 가야 된다니까, 법경기로.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고도 법경기고 그러면 이거 취득할 때 투자 가치 분석 당연히 법경기로 갑니다. 보유할 때 땅을 사가지고 보유하면서 개발한다. 그것도 법경기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팔 때 마케팅한다. 그것도 법경기로 갑니다. 부동산 감정평가해야겠다. 당연히 법경기로 가는 거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법경기 세 가지 기본적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Q. 기출문제. 부동산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품 2. 자본 3. 자산 4. 환경 5. 소비재. 몇 번? 4번. 잘 찍으시네. 네, 너무 잘 찍. 벌써 합격이네. 네? 고득 좀 하시겠다. 그렇죠. 공간, 자원, 위치, 환경 이런 말 나오면 바로 물리적, 기술적, 자연이다. 이렇게 자연.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부동산 활동상 분류에 따라서 토지 용어 분류 한 게 있고, 자, 여기서도 간간히 한 문제 출제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나왔다 하면 거의 다 맞춰요. 공유회사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틀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38페이지 38쪽에 건물 분류인데 이 주택 용어 분류인데 원래 시험 나왔죠. 이거는 6, 7년 만에 7, 8년 만에 어찌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원래 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해 28회 주택 용어 분류 간단히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넘기시가 44페이지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 자, 특성과 속성 이놈도 매년 출제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쉬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